대북 정책 수단은 대북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즉, 한국이 안정적인 안보 상황 하에서 북한의 위협과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한국이 김정일과 주민의 역학관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예를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경제적 지원과 협력,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사회의 긴밀한 공조, 세 번째는 확고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갖춘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만약에 경제 지원만을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여 북한과의 관계선을 막연하게 기대한다면 오히려 김정일의 입지만을 강화시켜 대북 정책이 의도하는 바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지원은 한국의 독재적 제안이나 국제 공조를 통한 공동 제안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를 반드시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은 경제 지원만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경우 김정일과 북한 주민 간의 역학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지원은 김정일과 북한 주민의 결핍을 완화시켜줄 것이고, 이런 모두 JIP와 MPP를 상방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시점 T1에서 경제 지원이 실시된다면 JIP는 상방으로 이동되고 그 자원이 소진될 때까지 JIP1의 추세를 보이고, T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지원된다면 계속적으로 JIP1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MPP 상방으로 이동하는데 JIP에 이동하는 폭과 MPP에 이동하는 폭은 JIP가 훨씬 크기 때문에 김정일이 경제 지원으로 받으려는 협력의 혜택을 자신의 세력 강화에 집중시킨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오히려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지원과 대북 제안의 관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앞그림과 다른 점은 경제 지원에서 상방으로 이동하나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관철시킴으로써 그 기울기의 변화를 꺾음으로써 김정일과 북한 주민 간의 내부적인 영향력에 대한 역학관계의 변화를 우리의 대북 정책을 통해서 도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원과 대북 제안의 관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대북 정책 효과의 크기와 속도 또한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북 제재, 경제 지원, 대북 제안 관철하는 3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를 사용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앞의 그림과 틀린 점은 대북 제재에 의해서, 경제 제재에 의해서 JIP가 하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틀린 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면은 대북 정책의 실효성 제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의 국가 정체성인 현대형 봉건관조국가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해서 대북 정책의 출발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재 북한 체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확대 재생산 능력의 상실로 야기된 만성적인 경제난이며, 북한의 체제 내구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산 능력의 축소로 인하여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북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필요한 외부 세계가 타겟돼서 될 것입니다. 즉, 경제 지원은 대북 정책의 필수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정책 수단은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 대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역학관계를 추정, 예측할 수 있는 파워 커브의 도출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대북 정책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북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자시라와 같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주요 내용은 상생과 공영, 계획개발 3천,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일괄 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정부와 구별되는 사항은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과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북 관계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대북 정책 관련된 북한의 반응은 관망기, 긴장 고조기, 현재 진행 중인 유화적 태도 전환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앞에서 논의했던 경제적 지원의 단독 사용 제한과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영향력 확대라는 2가지 사항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를 지속 유지하는 것을 정책적 기조로 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긴장 유발은 불안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내부의 비판 여론을 확산시켜 대북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긴장 고정에는 대내적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권력 누수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대남 정책의 통일 전선 전략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북한 대남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한반도의 공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대내적 상황인 경제난과 국제 고립을 감안했을 때 이는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 김정일 체제와 북한에 대한 도전 요소 간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지만 북한의 대남 정책은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그칠 겁니다. 비록 체제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에게는 김정일 체제 생존과 지속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북한은 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거나 한미 간 이간을 획책하는 것은 한국의 대북한 대응력 약화라는 반사이익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한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지속하여 북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